안녕하세요. 페이의 가입센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블로그페이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카드 결제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페이 앱 이용을 원할 경우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회원 가입비 132,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상담원이 연락을 드려 계약서와 구비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블로그페이는 페이 앱 어플을 이용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나,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 앱 관리자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주소는 seller.payapp.kr입니다. seller.payapp.kr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페이앱 관리자 모드입니다. 그럼 바로 블로그페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밑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화면 왼쪽에 블로그페이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블로그페이 관리자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블로그페이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가장 먼저 블로그페이 베이직으로 들어옵니다. 화면 오른쪽 끝으로 보면 프로 바로가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로그페이 프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페이 프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먼저 상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관리. 페이앱 블로그페이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상품관리. 상품관리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여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드는 곳이고, 만들어진 카드 결제 링크를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M관리. SM관리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카드 결제를 했을 때 등등 구매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동으로 SMS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매출관리, 회원관리. 회원관리는 페이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쇼핑몰에 등록한 회원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혜택관리. 혜택관리는 페이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 내에서 사은품, 적립금, 쿠폰, 할인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경 설정, 부가 서비스, 편의 기능이 있지만 이 내용은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로그페이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링크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장바구니 배송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바구니 배송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배송 관련 설정이 나옵니다. 배송 관련 설정에는 배송비와 장바구니 설정으로 나눠집니다. 배송비의 경우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어서 단독으로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과 같은 SNS에 결제 링크를 붙여 넣었을 때 그 한 건에 관련되어 있는 배송비를 설정하는 것이고, 장바구니 설정의 경우 페이앱에서 제공되는 개인 쇼핑몰 내에서 배송비를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송비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비 추가를 눌러줍니다. 배송비 추가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실 것은 택배사명입니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택배사를 선택을 하여 주십시오. 배송비 명입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배송비 명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기본 배송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배송비 유형에는 고정 배송비, 금액별 배송비, 수량별 배송비가 있는데, 고정 배송비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내가
택배 비용은 무조건 3,000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만약 배송비가 3,000원인데 내가 5만원 이상은 배송비를 받지 않을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금액별 배송비 설정입니다. 금액별 배송비 설정은 금액 범위에 따라서 배송비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원부터 3만원 미만은 배송비를 3,000원을 받겠고,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3만원부터 5만원까지는 2,000원만 받고, 그런 다음에 추가를 눌러서 5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량별 배송비, 방금 설정했던 금액별 배송비와 동일하게 수량에 따라서 배송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정 배송비를 선택을 하고 3,000원 배송비를 받고 5만원 이상일 경우에 배송비가 무료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반품 환불 정책을 아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배송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거 장바구니 설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설정도 배송비 설정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장바구니 상품 일가 구매 시 총 4개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선택된 전체 상품에 대하여 단일 배송비 1번 부과. 저는 3,000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장바구니 상품 일괄 구매 시 배송비 설정을 하고 싶은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료 배송 상품이 포함된 경우 장바구니에서 선택된 전체 상품을 무료 배송, 즉 장바구니에 여러가지 상품을 넣었는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무료 배송 상품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모든 상품들을 무료 배송을 할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별 배송비 적용 상품이 장바구니에 있을 때 개별 배송비 적용을 하지 않고 장바구니 배송비로 대체, 즉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배송비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 장바구니에 있을 때 그 배송비의 설정에 따라 하지 않고 장바구니 배송비를 기본 배송비로 할 경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별로 배송비를 각각 부과. 예를 들어서 상품이 큰 경우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는다 하더라도 각각의 상품마다 배송비를 부과하고 싶을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서상감 배송비 사용 여부. 도서상감 배송비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클릭을 하면 배송 권역이 2권역과 3권역으로 나옵니다. 2권역의 경우 제주 및 도서상감 추가 배송비를 하나로 보는 거고, 3권역 같은 경우 제주는 따로 설정을 하고 제주에 도서상감 추가 배송비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권역으로 해서 7,000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상감 배송비 상품별 적용. 이 기능은 만약에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사용으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각각의 상품마다 도서상감 배송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용 안함을 클릭할 경우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상품을 하나로 보고 단 한 번만 도서상감 배송비를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배송, 반품, 환불 정책 사용 여부. 방금 위에서 우리가 배송비에 입력을 했던 배송, 반품, 환불 정책을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곳입니다. 다 하셨다면 저는 장바구니 상품 일간 구매 시 배송비 설정을 첫 번째 것만 체크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관련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송 관련 설정은 상단 메뉴 환경 설정,
운영정책 안에 배송 관련 설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송 관련 설정이 끝났으므로 상품 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페이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 경우 반드시 상품 등록을 해야만이 카드 결제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고 싶은 경우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상품명, 판매가, 배송비만 설정을 하시면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품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입력을 합니다. 이전 판매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구매자에게 보여줄 때 이전에 53,000원에 판매했던 것을 할인해서 49,000원에 판매된다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공급가는 구매자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 추후 매출 통계에 활용될 값입니다. 재고수량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이미지, 반드시 대표 이미지는 있는 게 좋습니다. 구매자가 결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상품인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이미지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넣습니다. 다음은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더 많은 사진도 추가하고 상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진 버튼을 클릭해서 더 많은 사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SNS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미 SNS 자체 내에서 상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상품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추가 정보입니다. 옵션, 설정 안함을 클릭을 하면 사용과 사용 안함이 있습니다. 사용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는 일반 옵션, 재고 옵션, 입력 옵션, 추가 상품 등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옵션, 재고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옵션명과 옵션 값으로 나눠지는데 옵션명에 사이즈라고 입력을 하고 옵션 값에 55, 66, 77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값에서는 반드시 옵션 값과 옵션 값 사이에는 컴마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옵션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색상 그린, 옐로우, 레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됐다면 옵션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내가 어떤 특정 상품은 추가 금액을 받을 건지 아니면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재고가 들어가야 된다면 화면 상단에 재고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옵션별 재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고는 재고 숨김과 재고 노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개, 10개, 20개 이렇게 하고 재고 노출을 한다면 구매자에게도 재고 값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은 입력 옵션입니다. 입력 옵션은 내가 만약 축구복을 판매할 경우 축구복에 등 번호와 선수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등 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거고 선수 이름을 어떤 사람 이름으로 넣을 건지 구매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 얼마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추가 상품 등록입니다. 추가 상품 등록은 메인으로 판매하는 상품 외적으로 메인 상품과 함께 더불어 다른 상품을 추가로 입력해서 판매를 할 때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나는 옷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옷과 잘 어울리는 구두를 같이 입력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핸드백과 같은 액세서리도 같이 넣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메인 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메인 상품은 구매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추가 상품들을 구매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상품을 입력하지 않고 추가 상품 등록만 한다면 추가 상품들만 구매자들은 구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A 상품, B 상품, C 상품, D 상품, E 상품이 있을 경우 구매자가 A와 C를 구매할 수도 있겠고 B와 D를 구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메인 상품은 등록을 하지 마시고 추가 상품에만 상품을 등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송 여부입니다. 배송은 배송과 배송 없음이 있습니다. 배송이 없는 경우 배송 없음을 클릭하시면 배송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등록했었던 배송비가 기본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 외적으로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개별 배송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곳을 클릭하시고 배송비에 관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매 조건 혜택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적립금과 쿠폰은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한 번에 여러 상품을 구매를 하면 할인을 적용해 줄 건지, 아니면 구매 수량을 설정을 할 건지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회원님께서 한번 훑어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은 꼭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은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들에게 어떤 결제 방식을 제공할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회원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다면 쇼핑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상품이 내 쇼핑몰에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문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구매자가 주문서를 클릭했을 때 내가 넣었던 옵션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미리 보기와 주문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 등록할 건지 상품 관리로 이동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상품 관리 이동을 클릭하겠습니다. 상품 관리 이동은 상품 관리로 클릭을 하셔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내가 등록했던 상품이 확인이 되며 카드 결제 링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문서 링크 복사를 클릭을 한 후 내가 결제 링크를 넣고 싶은 곳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카드 결제 링크를 붙여 넣은 다음 상품을 판매하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카드 결제 링크를 넣었습니다. 구매자들이 본 상품을 블로그에서 보고 카드 결제를 하고 싶을 경우 결제 링크를 클릭을 해서 카드 결제를 바로 할 수가 있고, 주문서를 통해서 사이즈 같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배송받을 곳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정보, 내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으며, 카드 무이자 행사를 통해서 무이자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페이앱에서는 신용카드 간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간편의 경우 그 어떠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카드 정보만 입력을 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매자가 주문서 작성을 끝내고 카드 결제까지 완료되면 판매자의 페이앱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을 등록을 했습니다. 상품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페이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쇼핑몰에 이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화면 왼쪽에 마이 모바일 쇼핑몰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방금 등록했던 상품이 마이 모바일 쇼핑몰에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의 디자인 설정은 블로그페이 화면 상단에 환경 설정, 쇼핑몰 설정, 디자인 관리로 들어가셔서 쇼핑몰의 디자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자체 내에 팝업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환경 설정, 쇼핑몰 설정, 팝업 관리로 들어가서 쇼핑몰에서 보여주는 팝업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쇼핑몰의 주소는 쇼핑몰 상단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페이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페이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링크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카드 결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페이앱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상품 판매가 수월해지고, 카드 결제 및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매출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페이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계약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비 132,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페이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자라납니다. 감사합니다.